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계시는 최민희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치 현안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하나 꼼꼼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민희입니다. 네, 선거 운동하시느라고. 네, 얼굴이 반쪽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네. 새벽 4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아이고야. 5시에 새벽 첫 차 이제 타고 가시는 남양주 시민들 인사드리고 네. 이러다 보니 얼굴이 반쪽이 돼서 식사도 잘 못하시죠 요새. 손 다치셔 팔. 일단 이제 네. 젓가락질 하기 때문에 네. 밥은 제때 먹으려고 무지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네. 조응천 의원이 재선이나 하고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니까 네. 일단 당원들이 너무 배반감을 느끼고 네. 지역에서 지지해 주신 분들도 좀 허탈하죠, 마음이. 네, 네. 예. 그리고 조응천 의원 출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거 어쩌겠습니까? 당을 나가서 뭐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네. 지금 지역에서는 뵐 수가 없어요. 아, 지역에서 선거운동 안 하세요? 네, 저는 제가 곳곳을 다니거든요. 네, 새벽부터, 네. 뭐, 밤까지. 밤까지. 그렇게 네. 다니는데, 네. 그런 보통 선거운동 하는 데서는 잘 못 뵙고, 예. 뭐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배반감, 허탈감,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당을 탈당하시는 분들이 이 말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에 있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았다면 3선 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토교통위원장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역 발전에 정말 기여하고 예. 그리고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께 보답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 무소속의 국힘이나 무소속이나 예. 제3당의 뭐 3선이 되더라도 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게 별 힘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다니는 게 정말 죄송하다. 민주당이 이렇게 돼서 죄송하고 예. 그리고 제가 뭐 당선되면 저는 좀 힘 있는 재선이 될 거다. 저를 공무원들도 다 한다. 제가 일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 선거운동. 네. 정말. 그래도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동네 사정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봤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노종면 전 YTN 앵커 모시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그래도 지금 그 현장에 계시니까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신문 보도를 보면 YTN이 곧 매각될 것 같거든요.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일단 첫째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매각은 불가능하다. 아니 결정이 불가능하다. 결정하다. 그냥. 왜냐하면 그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예. 그 방통위가 해줘야 예. 이제 매각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방송사를 매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YTN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네. 그중에서도 최대 주주가 변경됐을 때 예. 민영화다 매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5% 이상인가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의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방통위가 승인을 해줘야만 그 주식의 매매가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유진그룹 뭐 지난번에 그렇죠. 뭐 1차 선정된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저쪽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부터 네. 예, 의심을 가졌는데 네. 일단 그때 문제가 됐던 것들 예를 들면 추가 투자 계획이라든가 뭐 몇 가지에 대해서 네. 뭐 서류를 방통위에 그 기업에서 제출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통위가 지금 2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추천목만 2명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의결하면 예. 또 탄핵이죠. 또 탄핵이다. 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박문진 이사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서 예.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구조를 지키지 않고 중요 결정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거든요. 이거를 판사 출신인 이상인 위원과 검사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럴 경우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는 왜 그럴까? 예, 왜 그럴까요? 예, 그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건 유진 기업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빨리 결정을 해달라 이런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결정에 대한 압박이 어딘가에서부터 방통위로 들어가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어떤 압박이 있다. 그러면 유진그룹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다른 데는 어디일까요?
그거야 뭐 힘 있는 상상할 수 곳이겠죠. 있는 상상할 수 있는 행동이니까. 곳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 않고서야 법률가 두 분이 네. 지금 방통위 2인 체제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위법 요인이 있는데 소인이 있는데 이런 결정을 서둘러 하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어딘가로부터 어떤 압박이 있어서 하는 신용은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같은 정책 결정을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지금 2인 체제는 지난번하고 같은 거잖아요. 네, 이동관 이상인 체제가 지금 김홍일 이상인 체제로 이제 변경된 것뿐인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탄핵을 민주당이 할 수 있겠냐. 선거가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국회가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꼼수를 썼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행위가 없어집니까? 그리고 뭐 4월에 이제 국회가 선거가 끝나면 네. 5월 30일까지, 네. 5월 31일까지 21대 국회 임기가 계속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남은 국회 안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네. 예, 방통위가 이상한 결정을 내리면 그게 또 탄핵 트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길을 네. 정부가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네. 예. 근데 참 그 국회목 추천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그거 결정 못하죠. 네, 이거 이 제가 상황이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방심위 상황을 보면요. 네. 그나마 말도 안 되게 김유진 위원은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러고 쫓아냈거든요. 그리고 옥시찬 위원도 그 정도의 행위로 예. 쫓겨난다면 유일임 위원장은 10번도 더 쫓겨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목 씨 방심위원 두 분이 있었습니다. 황열현 네. 그분이 부위원장 몫으로 간 거고 그다음에 최선영 교수 추천했는데 두 분 다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 거듭 얘기하는 게 네. 김홍일 위원장이 지난번에 국회 방통위 5명 체제로 가자 얘기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목 추천 안 할 거다. 예를 들면 끝까지 안 할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추천을 하든가 말든가 이것은 대통령 권한인 겁니까? 아닙니다.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트집을 잡아서 임명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경우는 법제처가 나타나서 네. 적격 시비를 하더니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적격 시비 안 했습니다. 제가 그만두니까 그냥 거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만두라는 신호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동관 위원장 탄핵하고 그만두겠다. 근데 어쨌든 탄핵 직전에 사퇴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쪽에 야당 추천위원을 임명 안 하겠다. 이런 태도라고 봅니다. 네. 안 그러고서야 뭐 그 방심위원 2명 민주당 추천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께서 예. 황모 위원을 추천할 때 네. 점잖고 여당에서도 소구력 있고 네. 대통령에게 통함직한 분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보수 언론에 몸담고 있던 분을 추천했는데도 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본질을 모르시냐 다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싸울 것 같아서 저만 임명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야당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방송 쪽은 한 명도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황모 위원은 사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상적인 운영이 전혀 안 되고 사실상 어찌 보자면 정부에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김진표 의장이 좀 저항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항이라는 표현은 힘 없는 사람이 저항하는 거고요. 네. 국회의장으로서 네. 의장의 권능을 가지고 300명과 함께 예. 시정을 요구해야죠. 시정을 요구해야 네, 저항은 네. 이제 힘없는 우리가 하는 거죠. 힘없는 저희 편의점 장윤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렇죠. 저도 예. 힘없는 예. 예비 후보 예. 그다음에 사퇴 임명 못 받고 사퇴한 방통위원 이런 사람이 저항하는 거고 네. 국회는 국회의원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장님은 그 헌법기관 299명과 함께 네. 국회 권위를 지켜야 되는 분이니까 저항이 아니라 예.
이거는 시정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뭐 표 국회의장이 적극적인 시정 역할을 안 하고 안 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 진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5명 뭐 방통위원을 5명으로 만들고 나머지 3명을 민주당이 추천하면 저는 국힘 추천목만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해왔듯. 예. 네.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절차를 싹 다 무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저항을 해봐야 뭐 듣지도 않는 상황이니까 참 답답한데